여성 사건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사한 가장 대규모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 이를테면 토지개혁 문제나 또는 친일파 척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3년이 지난 1948년에도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요. 개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군 책임자가 개헌을 선포하고 나중에 국무회의를 승인받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또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위헌적인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이 생긴 정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조한다면 앞으로 통치에 대단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초전에 박살내고 일벌백계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 국가한테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대로대의가 여수 진압작전이 끝난 다음에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압군의 주요한 목표는 약탈과 강간이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미군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로대의가 여수 진압작전의 총괄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권고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로대의는 여수 진압작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진압이 막바지에 치달았던 1948년 10월 26일과 27일 날 시내 중심부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시내가 불타고 있는데 진압군이 그 불을 끄지 못하게 해서
여수 서시장 일대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그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 것은 물론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좌우가 공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나서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숙계를 실시를 해서 국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숙박계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전 학원을 병행화하는 학도 호국단을 실시를 하는 이런 형태 속에서 주민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체제 인사들은 빨갱이라는 등시, 그것이 그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희생자의 95%가 진압군에 의해서 죽었고 14연대 군인과 그 좌익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14연대 군인들과 좌익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진압작전 당시에 선전했던 그 논리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과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왜 자행될 수 있었는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때, 더군다나 군을 동원할 때, 군이란 건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그런데 그 군을 동원해서 지켜야 할 국민을 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군은 어떻게 할까요? 상부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마 여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갈젠 조용하르니 오늘의 식구 길이 싸오는 왜 하나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우리 마을은 그날 이후로 추석 명절이 없어졌습니다. (1949년도) 그때에는 농사만 알고 그래 조용히 그렇게 형제간처럼 그렇게 아주 오순도순 살기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여순 사건이 발발하고 밤이면 그 반란군들이 와서 식량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타러가 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시작되었고 여수가 10월 27일 날 진압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10월 27일 날 여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순 사건은 1949년 내내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연대 군인들이
지리산 등지로 입산을 했고 거기서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진압군은 토벌 작전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3살 먹었는데 형수 등에 업해가지고 주인 줄로 앉혔는데 형수는 그 젊고 하니까 앉아서 자꾸 나오면은 몇 번을 들켜가지고 다시 가고 다시 오고 해야 결국에 이제 죽지 않고 재우고 그때 조카가 형수 뱃속에 들었고 3사람이 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그대로 딱 있고. 청소를 다 먹고는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사람한테 기름을 다 뿌리고 전부 화장을 시킨 거예요. 자기 가족인데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몸의 그 특징, 이 비늘할지 가락질할지 몸의 그 특징들을 봐서 우리 어머니는 비늘을 보고 찾았다 그래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구인들 가운데서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래요. 뭐 큰일 났다고, 이 동산 많이 다 죽이겠다고 자기들끼리. 그래 놓고는 일부 군인들은 그도 모자라서 집 있는 대로 처마에 전부 불을 놓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마을은 전부 완전히 빈 터만 남았죠. 이게 옷가지며 식량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하루 저녁에 싹 가족이며 다 잃어버린. 이게 마을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마을 분들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참 혼이 나갔다 그래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넋이 나가고 사람이 혼이 나가. 집이 있을까, 먹을 것이 있을까, 그 시체들을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참 헛간까지 다 불을 태웠으니 그 묻을 삿경이 있는 것마저도 없어져서 연양을 빌리고 인부를 사고 마을 사람들은 혼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감히 그 피해를 안 본 사람이라도 해주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이웃마을에 가서 인부를 사고 그래갖고 초상을 치웠어요. 사람이 하나 둘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 둘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사람을 태웠으니 그 피비린내 사람 탄 냄새가 어떻게 코에 그 엮어졌던지 이 마을 앞에 코를 들고 다니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런. 하여튼 빨갱이란 빨자 또 순사란 순사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치고. 빨갱이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들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이죠. 그냥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빨갱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입 다물고 살았어야 했었고, 그건 연좌제라든가 신혼지회라든가 뭐 그게 얼마나 많이 제거됐습니까? 한글도 깨우치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빨갱이가 뭔지 자가 뭔지 우가 뭔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을은 추석이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한 집 건너서 제삿집이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추석이 됩니다. 홍동호 씨라는 분인데 저보다 4살의 우애입니다. 우애인데 그분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이 저하고 3살 먹은 거예요. 같이 동생인데 너희를 잃어버리고 혼자 7살 먹고 혼자 남았어요. 거지 생활하고 다닙니다. 밥 얻어 먹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쓰레기 줍는 넉마주의. 청년기 때에는 내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가 무엇을 보고 사냐. 3번을 자살 기도했는데 곧 죽을 순간에 등산객이 구해주고 살았고,
좀 넘어같이 살아보려고 가진 고생을 다 해서 몸이 망가질 때 망가져가지고 아파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동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파병을 지원하니까 선뜻 받아줘. 그래서 서로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중동에는 돈 벌러 가는데 누가 니를 좋아하겠느냐. 그러니 월남전은 죽으러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걸 허용해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유족들의 아픔과 애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족들의 대부분들이 못 읽고 못 배우고 또 못 먹고 하는 이 산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처해지게 된 것이죠. 우선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셨고요. 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그렇게 얼굴이 가셨는데도 지금 뭐 민주화가 됐느냐 하면서도 국민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정부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건들을 지금도 외면을 하고 나몰라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유족들이 그거 하나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산산어리에 잔디만 부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시든 장미는 흙으로 그 세상 안 살아본 사람 몰라. 밥도 그 학교마다 텄다 다 겨루갖고 푹 불었고 뭐 거지 그런 거지 없지. 아이고 가을에는 야 그런 세상 사람 못 살아. 지금 젊은 사람 못 살잖아. 아 거짓말이잖아. 우리가 정결하면 아 저거 뭔 소리인 거이. 우리 엄마는 막 총소리가 나는데 막 신기 나고 야 뒤에 가서 신기 나고 난리네. 그래갖고 엄마 죽어 운동아 막 그래.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먹고 살아야지. 그래? 부사가 맞아 죽은 사람 있지 않아. 참말로. 여순 그러니까 여수와 순천을 많이 생각하는데 전라남도 전체 22개 지역, 그다음에 전라북도 남원, 순창, 임실 등 그리고 경상남도의 남해, 하동, 거창 이렇게 해서 총 37개 지역에 확산되었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이 전체 37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를 대충적으로 그냥 전남 동부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피해자를 측정하고 있고, 특히 명칭이 여순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수 순천에 국한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좀 인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여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여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거고, 한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밥만 발랑을 내리자 밥이더라고. 그러면 밥을 안 해주면 갖다 주니까 밥을 해주면 밥이 됐다고 또 여기서 아군들이 또 잡아다가 하고. 그러니까 양새 찌긴 나무가 돼갖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 여기서. 광주에서 와갖고 저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산동면에 유지급들을 오래갖고 공산주의 물을 들였어. 공산주의 물을. 뭐도 잡혀갔다 죽었잖아요. 잡혀갔다 죽어버렸어. 빨갱이하고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고, 그리고 살인도 용납해주는 면죄부입니다. 내가 죽은 건 사람이 아니라 빨갱이에요. 빨갱이도 낙인 찍는다는 게 절대적인 권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님이 그 깨움에 빠져갖고, 그거 되겠는다. 내가 그거 같은 행진한 게 그거 무리 들였다가 해가지고 잡아다가 고문한 것이라. 그 고문한 건 말도 못해요. 그건 새들 같은 데 사람 묶어놓고, 나무 새들도 사람 묶어놓고, 몽디도 뜯으래. 그래서 좀,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물을 타갖고 코에다 들여붓고 그런 고문을 당한. 이게 그 말이 왜 이렇게 말도 못해요. 말할 수도 없어. 고문한 걸 이제 죽인다고 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나 19살이니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 민주주의가 뭐니 내가 무엇을 아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생사람을 살다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갖고 살아난 것이야. 그래갖고 살아나. 경찰하면 사람을 그냥 죽여도 말 못해요. 경찰하면 사람 그냥 죽이고 양민기사 한다 쏘려면 그때는 그렇게 사람을 허망하게 죽였어. 죄가 있어서 그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내 펴면은 안 할 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보다 사람이 겁나게 죽었잖아요. 국가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헌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헌법 질서를 국가기관이 오히려 위반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밥을 해주라 그러죠. 밥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밥을 해줬다는 것이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살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이 뭐 그들을 따라서 산으로 입산을 했어요. 아들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산 중심에서는 대살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례뿐만 아니라 산청, 거창도 아주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이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부 이 지역을 통행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그래서 당시 보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구례 산동면의 한 목사가 이승만 정부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뭐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산동 주민들은 쥐를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한 목사가 탄원서를 씁니다. 그 정도로 구례 지역은 아주 늦은 시기까지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빨개들이 왔다니까 군인들이 불을 대버렸어. 우리 마을에다가. 그래서 요 학교마다 전부 턱석을 치고 이제 거지매로 앉았었어. 그래갖고 이제 연애 방을 너무 방을 얻어갖고 하나씩 나갔어 이제.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안 죽을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말이야. 군인 대장이 저 우리 마을에 뒤에서 죽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하고 죽였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학교마당으로 쫓아갖고 교실에다 갖고 찬물을 그냥 쫙쫙 찌그렸어. 누가 죽였냐고. 그래갖고 막 우리 하나부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뻥 넘어가 버렸어. 아이고 밥 안 그러 먹고 죽으면 좋겠냐고 팍 넘어가서 돌아가서 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내 동상을 안고 있어갖고 이제 물을 안 맞고 우리 아버지만 맞았어. 동지 섣달이. 내가 어렸을 때 따라하니까 생생해. 안 잊어버려. 징글징글나. 그런 세상 또 오라면 이제 못 살아.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 뽕은 피어보지 못하고 가마키 우는 곳을 명든 달이 저러저러 다리머리 tur어오는 원한에 넋이되어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지긋지긋해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사를 해볼 때 인터뷰 성공률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응하지를 않죠.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거대한 힘으로 억누르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런 상태와 같다고 보죠. 구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맞는 상처이기 때문에 온통 다 세상이 다 저으로 보일 것이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소한 어떤 그런 거라도 이 국민들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거든요.
보시다시피 해가지고 튀쳐나오니까 손 들고 다 나오라 이게 된 겁니다. 쭉 이제 사람들이 따라 내려갔는데 돌계단을 이제 쭉 앉아 있더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끝머리 가서 앉았어요.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뜨니까 그 순경대랄까 사찰계 행사라 그렇게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만 민간 복장을 하고 또 군인들이 뒤에 한 3명, 2명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 가신 분들이 손짓을 하면 그 군인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5명씩 해서 줄을 지어서 쭉 앉았었는데 윗옷을 벗어봐라. 아랫도리를 내려봐. 손도 봐요. 손가락 끝에 그 기름기 묻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끄집어내갖고 끌어앉히는 거예요. 머리가 짧거나 군용 팬티를 입었거나 한 사람들은 14년대 군인이다. 그냥 간주를 해버렸던 거죠. 또 흰 고무신을 신었던 사람들은 천일고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일고무 사장이 김용준이라는 한민당의 지부장이었습니다. 봉기군이 요소를 점령한 다음에 그 흰 고무신을 주민들에게 일부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흰 고무신을 신은 사람들은 반란군에 협조한 것이다 라고 바로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세워놓고 총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게는 7명, 5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다가 순서 없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앉아있던 사람이 나오라면 나와서 사람을 앞에 손 들고 뒤에 발 들고 해서 그 계단을 한 8계단인가 올라가면 벚꽃나무 밑이 있어요. 거기에 구석을 파고 사람을 던져놓고 와요. 뭐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런 식으로 한 5시 이후가 되면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떨고 막 뭉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방을 정하기를 남자라도 나는 여자 측에 들어갔어요. 8살. 교실에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어 자는 가정에 시끄러웠어요. 교실 안이. 왜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교실에서 아침 8시경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요. 며칠 후에 이제 장행을 우리도 찾고 다녔어요. 제 형수되는 사람의 오빠 2분이 그런 계통에 있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내라. 산송장이 돼서 종산학교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찾던 방. 그래 끌려왔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그 뒷날부터 찰밥을 했어요. 찰밥을 그날도 가지고 가니까 윤두행님은 아침에 실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민학교에서 6명 전부 모여놓고 그 학생들 특별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반에 학교가 이제 반이 운영이 못하게 돼버려. 우리 우로는 4학년 되다가 우리 반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졸업장도 못하고 오는. 그래갖고 그때 여서 학생들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뭐들 판건 또 몰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총살을 싹 씌웠고 또 묻어보려고. 이게 한 몇 분만 늦었더라 다 죽었어. 누가 물으면 모른다 이러라. 그것이 어른들이 한 말이야.
모른다고 그러고. 나보고 얘기를 해, 샤브가. 나는 뒤에가 앉아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딱 앉았는데 우리 짝비로 앉는데 이렇게 하고 그게 그 사람 딱 들고 나가지고. 아니야, 자기가 여기 무조건 여기가 저 시작대로 막 뒤집하고. 그게 탑동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었어. 물방울 쏘는 사람 다 죽었어.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죠. 배운 사람들은 자익 사상이에요. 참 자익 사상이에요. 다 죽었어, 다. 진학 과정에서 젊은 층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회에서 버팀목이 되는 그 젊은 소장층이 여순 사건을 통해서 거의 증발하다시피 한 점입니다. 이후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순 사건 때 인재로 평가받는 그분들이 일거에 제거되면서 나머지 민중들이 볼 때는 앞선 사람, 똑똑했던 사람, 그리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조리 제거된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전처를 너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하니 설사 너가 아무리 나서고 싶은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서서는 안 돼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웃도 믿지 못하는, 이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이유가 여순이 발발한 이후에 운동장에 모여놓고 손가락총을 이용해서 협력자를 색출해내죠. 그럼 이 협력자를 색출해냈던 사람들은 자기하고의 개인적 사감만을 가지고 이들을 색출해서 현장에 이슬로 몰아넣었거든요. 제가 구술을 수집하면서 이런 사례를 봤어요. 14년대 군인이 봉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당시에 자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권유를 해서 자수를 한 그 친구가 결국 희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자기가 국가 믿고 자수해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 친구가 살아남을 건데,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라 믿고 같이 자수하자라고 권유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됐다는 그 부분이 평생 한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하면 아슬아슬해요. 꿈에도 들어 나와요. 꿈을 꾸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곰곰이 생각하다가 병원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 자다가도 가능성이 보면 그 앞에 싸지기는 거, 몇백 명을 싸지기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목격한 그것이 행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일, 그런 일들이 엄습해 오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나 그 잠자다가 꿈에도 그 총살하는 그 모습들, 자빠지는 모습, 들고 가는 모습, 그런 게 어른의 빛이에요. 국가폭력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성립이 됐는데 만들어준 주인을 학대를 하고 뭔가 이게 트라우마를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또 퇴양을 하려도 실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강대하고 완전히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분노에만 차게 만드는 가장 나쁜 트라우마라고 분류될 수 있죠. 이분들의 어떤 잃어버린 70년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뭔가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 치는 남쪽의 항구. 어머니 혼이 우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채만 남은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굳은 빛만 내리네. 역사부터 바로 잡고 가자.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내 마음에 너무나 어이 맥힙니다. 이렇게 암흑 세계를 걸어가면서 소가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여수 사건이 한 역할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역 단위에서 규명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국적인 파급을 가져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규명 자체는 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여수 사건을 위치시켜야 하면 여수 사건이 규명이 되는 거고, 또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시나 하나의 군이 아니라 통틀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앞에서 교전도 있었다 하고, 또 제가 살던 뒷동네에서 그 희생되신 분들 태우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과거세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군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는 또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면 저희는 자료가 되었건 아니면 물적 또는 어떠한 지원이라도 저희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왜 지금 와서 왜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고 왜 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 반대로 이걸 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역사성으로 봤을 때 7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분들이 가장 크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것부터 사실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동체의 시작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애국심과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실 텐데 지금도 이 사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그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요 불액이 한 35가 넘었었어. 35가 넘었는데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어. 한생. 그 전쟁을 치른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손들은 눈물을 더 흘리기 전에 국민을 이고 나라를 이끈다는 위정자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 역사나 바로 잡아줘야 살아있는 내가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아. 떳떳하니 후세들한테 이 나라가 이래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역사가 바로 잡혀져야 이런 것도 보장이 됩니다. (1948년 10월의) 여수는 지금도 고스란히 오동도에 갇혀 있다. 경찰서에 담벼락에 쏟아지던 총성과 여수국민학교 운동장의 비명소리, 그 동백꽃 붉은 세월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안매장되어 아직도 여수발 새벽열차는 떠날 수 없다. 상처 하나 없는 고운 꽃무더기, 몸뚱이째 뚝뚝 떨어지며
동백꽃 서러운 세월이 가고 그 세월이 다시 화사한 봄으로 피어나도 1948년 10월의 여수 그 서름은 한치도 오동도를 떠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빗장을 풀어야 한다. 네가 나의 오라를 풀고 내가 너의 착고를 풀어 반백년 묶여있던 여수발 새벽열차는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야 한다. 오동도에 갇혀있는 동백꽃 붉은 세월을 이제는 우리가 풀어주어야 한다.